대구 지역에는 많은 교가들이 있습니다. 그 교가에는 달구벌이라는 단어들이 필수로 들어가는데요. 달구벌은 삼국시대 성립 전까지 대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구벌은 대구의 첫 지명이 되는 셈입니다. 자, 우리 대구광역시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까지 지명은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지리학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달구벌에서부터 대구광역시까지 대구 지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가 성립되기 전에 대구는 작은 음락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달구벌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달구불이라고도 하기도 하면서 부족국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61년에 신라 첨예 이사금 때에 달벌성,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는 달성 토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집니다. 달구벌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달자와 평지, 벌판을 의미하는 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넓은 벌판, 넓은 평지라는 것이 가장 유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 달이 닭의 경상도 사투리로서 닭이 상당히 많은 벌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89년 통일신라 시기 신문왕 때입니다. 대구가 수도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때 경주에서 대구로 천도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대구는 수도 경주의 서쪽 관문이었고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중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다가 757년이 되면서 경덕왕 때에 달구화현이라는 이름이 대구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잘 아는 대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대구의 위상은 더 크게 변화가 됩니다. 금호강과 낙동강 유역을 끼면서 농업의 중심지가 되고요. 또 교통의 중심지 기능이 되죠. 조선 후기는 잘 알다시피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임진왜란이 있었고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이 두 변란을 겪으며 행정구역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895년에 갑오개혁을 계기로 대구부가 되고요. 다시 1년 뒤인 1896년에는 조선 8도가 13도로 바뀌면서 다시 대구군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대구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광복이 되고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대구부가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대구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81년 7월 1일에는 대구는 6개 구를 보유한 직할시로 승격이 되었는데요.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그 명칭이 변경됩니다. 2023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는 중구를 비롯해서 9개 구군에 모두 150개의 읍면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조왕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고려를 세운 카리스마 있는 왕, 그런 왕의 이미지가 주로 떠오를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고려는 승리도 많이 하였지만 패배도 많이 했습니다. 왕건은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팔공산을 탈출하면서 남긴 패배의 흔적들이 대구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동부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팔공산입니다. 팔공산은 대구의 대표적인 산이고
원래 이름은 공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수전투 때 신순겸과 김낙과 같은 8명의 충성스러운 팔공신들이 순절한 산이라 해서 팔공산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지묘동이 있습니다. 지묘동은 동수전투에서 패해서 상당히 왕건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신순겸 장군이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지혜롭고 묘한 지략으로 왕건을 탈출시켰다고 해서 지혜로운 묘책이라는 뜻이 있어서 지묘동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의 흔적이 많은 불로동입니다. 불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어른들은 피난 가고 애들만 남아있는 동네라고 해서 불로동, 또 먹을 것을 대접받은 왕건이 모두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한다고 해서 불로동, 또 세 번째는 늙은 병사들은 다 낙오하고 젊은 병사들만 겨우 따라와서 불로동이다 라는 어떤 세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과 반야월도 있는데요. 안심은 왕건이 쫓기면서 적으로부터의 추격이 없어서 이제 겨우 한숨을 쉬면서 안심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안심이라고 부르고요. 반야월은 해안 땅을 지나서 지금의 반야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왕건이 한밤중에 달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을 반야월로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건의 이야기는 팔공산과 맞닿아 있는 군위군으로도 이어집니다. 군위의 지명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설이 있습니다. 먼저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 관련이 있는데, 김유신 장군이 군위의 지세를 보면서 군사들의 위엄과 위세가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해서 군위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934년에 태조 왕건이 군위 지역을 지날 때 고려군의 위세가 당당한 것을 보고 군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해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지역 외에도 대구에는 재미있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중구에 있는 공평동은요, 대구 지방법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원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지방법원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그 지역명이 공평동이 되었고요. 또 교동은 대구 향교가 교동에 있었기 때문에 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상리동과 평리동, 중리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리동은 그 지역에 있는 와룡산의 가르뱅이 마을의 위쪽에 있다고 해서 상리동, 그리고 와룡산 아래 비교적 넓은 평지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평리동, 그 상리동과 평리동의 중간점에 위치했다고 해서 중리동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구의 대명동과 이천동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동은 과거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 장수 두사충이 명나라로 귀국하지 않고 조선에 기화하게 되었는데요. 귀화한 후 대구에 살게 되면서 고향에 두고 온 부인과 형제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에서 그 지역에 대명단을 쌓고 제를 올렸는데요. 대명단이 있는 동네,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에서 대명동이라고 이름이 전해졌고요. 이천동은 옛날에 그 지역에 배나무가 상당히 많았고 그 밑으로 맑은 샘물이 솟았다고 해서 배나무 리자와 배천자를 써서 이천동이라고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무태라는 지역과 칠성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태는 왕건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던 중에 경주로 가게 되는데 경계를 태만히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무태가 있고요. 게으른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무태라는 이런 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칠성동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 7개 바위가, 즉 칠성바위가 있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칠성바위가 있는 동네라 해서 칠성동으로 명명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 도시인데요. 범어동은 범어동 인근에 있는 산의 형세가 마치 한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범어동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또 범물동은 과거에 그 뒷지역에 있는 뒷산에서 호랑이가 많이 살아서 범물동으로 지어졌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죽전동과 송현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죽전동은 과거 그 지역에 대나무가 많이 나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박골, 죽전동이라고 불려졌고요. 송현동은 그 지역에 소나무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송자와 고개 현자를 써서 송현동이라고 명명되어졌습니다. 구랄이라는 지역과 냉천이라는 지역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에 있는 구랄이는 과거 신라의 경덕왕이 이 지역 경치에 매료가 되어서 9번이나 왔다는 전설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구자와 빛날 라자를 써서 구랄이라는 이름이 아직 되어 있고요. 가창면 냉천은
이 지역 디산 계곡에 찬물이 나오는 샘이 많아서 맹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지명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대구 지명 유래 총람 또는 대구 시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노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